우리가 사회 교과와 이제 연계된 동화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아이들이 배워요. 여성 차별이라든지 장애인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될 요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차별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모두 다 많이들 읽어보셨는데 루비의 소원 있잖아요. 루비의 소원 읽어보면 이제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황금산을 다녀온 사나이, 황금산에 다녀와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제 미 서부 개척 시대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다시 자기 동네에 돌아와서 자기 집안을 일군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그마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암묵적으로 의뢰의 그래 왔어 하면서 남성 위주의 이제 돌아가는 집안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루비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냥 나는 공부가 좋았어. 이거 하는 게 좋았어. 그러면서 왜 여자는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또 할아버지에게 이제 묻게 되죠. 우리 집안은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다 하면서 할아버지의 물음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남자들은 뭐 등을 가져도 예쁜 등을 화려하게 꾸며진 등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단순한 등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성차별적인 요소가 우리 사회 과거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4학년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 교과와 같이 연계돼 가지고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애 인식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관련해서는 일본에 이제 오카슈조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셔요. 근무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읽는데 우리 누나라는 작품 단편집이에요. 수많은 단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단편을 꼽으라면 물론 이제 대표작은 우리 누나겠죠. 근데 이제 제게는 이자국이라는 동화가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자국이라는 것은 친구 셋이서 이제 하교 시간에 이제 똑같이 그 길을 하교하는 그런 뭐랄까 지체 장애자를 우연히 괴롭히게 되고 거기에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얘도 장애아도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집요하리만치 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한 장난이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다가 이 장애아가 결국 참다 못해 마지막에 이 아이를 물어버려요. 다른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군가의 팔을 물어버리는데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냐면 집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나를 물었다 해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통학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학교에 항의를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입을 다물게 되죠. 애가 입을 다물어요.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물게 된 학생하고 그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학교로 찾아오게 되고 주인공이 교장실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주인공 나는 결국 밝히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회상을 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그런 이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정말 사실적이에요. 뒤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교장실에 끌려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반성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알잖아요.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그 어떤 닥칠 상황에서 아이의 두려움도 충분히 인식이 돼요.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어른이 된 후에 되돌아봤을 때 그 감정,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단 하나의 단편, 우리 누나의 몇 가지 이제 단편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국을 꼽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어떤 농아가 있었어요. 농아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놀리고 말을 못하니까 형이라고 불러봐, 인사해, 그랬었던 장면들이 눈에 아직도 선선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아이를 깨물었듯이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상대방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섭다 하고 자리를 떴었어요. 근데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제 과거의 경험이 오버랩되면서 아, 나도 비겁했구나. 나도 방관자였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방관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식의 차이를, 어떤 신체적 차이를 차별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는 또 다르게 또 읽을 수 있어요. 장애라는 건, 신체적 장애라는 건 또 뭐랄까, 우리하고 생김새가 다른 거잖아요. 뭔가가 다른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의 다름. 그럼 너는 생긴 것만 다른 것만 그렇게 행동할 거니? 너 옆에 너하고 같이 다퉜던 그 친구 생각이 달라서 그래. 그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에 관해서 읽을 수 있고요. 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마치 어린 왕자처럼, 어린 왕자가 이제 별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장애인이 그렇게 만나는 오카슈조의 작품도 있어요. 나는 입으로 걷는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정도 할 수 있고 나머지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되게 밝아요. 엄마도 되게 밝은 것 같아요. 장애.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로드 무비처럼 이 친구가 친구네 집에 다녀온 이야기예요. 갔다 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녀올까요? 제목은 입으로 걷는다예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바퀴가 달린 침대를 문 밖에다가 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엄마도 대단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저기요, 도움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입으로 걷는다예요. 과정에 도움을 받으면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군상이 뭐랄까, 우리 어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마치 어린 왕자가 다른 별을, 혹성을 이동하듯이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밝은 이 청년이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야기를 다 읽고 끝부분에 있어요. 그게 시화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쓰고 나서. 어쨌든 그런 뭐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애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오카슈조 선생님의 그런 작품들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 짤막한 줄거리만 들어도 정말 읽어보고 싶고 또 한번 젖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